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에 미국 증시 정말 달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상승으로 마무리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해냈고요. 장중에 무서운 상승세를 시연을 해낸 뒤 마감으로 가면서 조금씩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하락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표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뉴욕 연은에서 발표를 했고요. 1년과 5년은 이전과 큰 변동이 없었는데 3년이 2.6%에서 2.4%가량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무려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물가가 점차적으로 잡혀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경기에 대한 낙관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투자자들에게 좋은 시그널을 주기는 했는데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역시 계속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는 보우먼 이사 그리고 박힌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물가 안정되었다고 말하기엔 좀 이르다.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더불어서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3대 지수 숨고르게 진입한 모양새인데 그 와중에도 돋보이는 게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약진인데요. 러셀 2000이 3거래일 동안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무려 5%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함께 이 상승세를 누리고 있다는 건데 과연 그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지난해의 지수의 상승에 대비해서 조금 못 미쳤던 상승률을 올해는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1월 재정수지도 발표가 됐습니다. 220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는데 전년 같은 시기에 390억 달러 적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수치고요. 다만 컨센서스가 210억 달러였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그보다는 좀 큰 폭의 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1월이나 4월 이쯤에는 항상 조금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에 5만 달러 선을 처음으로 또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서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종목들 함께 상승세 시연을 해냈습니다. 자, 지금 협상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겪고 있는 중동 지역의 리스크들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요르단 국왕과 만나서 또 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 완화, 특히 요르단과 만난다는 것은 이란의 원유 공급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도 가자지구 공습을 더욱더 격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6%가량 올랐던 WTI 원유 선물 추가로 오름세 보이면서 77달러 선 위쪽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을 무섭게 시연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ARM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일단 핀비즈맵 같은 경우는 간밤의 마감 상황이고요.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까지 한 주간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가 2.52%로 가장 크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배경에는 AI가 자리하고 있었던 덕분이 클 텐데요. 자, 그렇다면 AI의 모습 어디서 우리가 상승의 시그널을 찾아보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5,026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도 5,000포인트 위쪽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물론 어닝 시즌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어닝의 핵심이 AI라는 데도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장중 최고치를 무려 10번이나 경신을 해냈던 금요일 S&P 500 지수였는데 자, ARM 주가 추이 한번 보시죠. 7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7일부터 간밤의 종가까지 상승폭이 무려 103%나 됩니다. ARM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가의 2배나 상승을 했다는 거죠. ARM 다만 보호예수 기간이 3월 12일부터 시작이 끝나기 때문에 이 이후의 주가 변동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ARM의 실적 발표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보았던 것은 AI 칩의 로열티 부분 그리고 라이선스 수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제미나이 나노 갤럭시 S24
4 시리즈를 통해서 이 엣지 AI, 온디바이스 AI의 최대 수혜가 바로 ARM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종목들 중에서도 ARM과 함께 맞물려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잠시 후에 민영이가 또 소개를 해주실 테니까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내놓았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최첨단 칩인 H100 같은 칩도 물론 고객사의 사양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범용 반도체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애플이라던가 각각의 기업들이 원하는 칩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주말 사이에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장중에 3%가량 치솟았다가 다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오늘 장중 한때 알파벳과 아마존을 누르고 시총 3위에 오르기도 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자, ARM의 약진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것은 각 기관별로 이 AI 모멘텀의 최대 수혜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꼽고 있느냐입니다. 제프리스는 ARM, 모건 스탠리, 엔비디아, 번스타인은 바이두를 꼽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팔란티어, 그리고 시티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 최대 수혜 종목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아래에 왜 그 종목을 최대 수혜로 꼽았는지까지 이유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 미국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선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미국 국민들의 관심도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밤에 지난 주말 사이에는 또 슈퍼볼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죠. 여기서 또 떠오른 키워드가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지금 굉장한 팬덤을 끌어안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 이 스위프트의 표심을 과연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인가도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슈퍼볼 행사에 참가하는 스위프트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위프트가 만약에 바이든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디스로얄, 굉장한 배신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본인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여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의 안보를 이유로 스파이앱이라고 지정을 했던 틱톡을 자신의 선거 활동에 사용을 하면서 팬덤을 끌어안기 위한 경쟁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대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시는 것도 우리 투자에 참고할 만한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 중요한 것은 미국의 CPI 발표가 내일 있을 예정이고요. PPI 발표도 연이어서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번 주에도 상당히 많이 포집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당잠사에서 계속해서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수요일에는 올해 초에 IPO 최대어라고 불리는 APR이 공모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목요일부터 금요일 일정입니다. 1월 소매 판매와 뉴욕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유로존에서도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연설, 과연 유럽이 미국보다 금리 인하에 있어서 앞서갈 것인가, 이 부분에 힌트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다른 일정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증시 일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미국 증시 상승의 최대 호재는 한국 증시의 휴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참 우픈 이야기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어요. 좋은 시세를 받아가지 못하고 또 그 시세가 끝날 때쯤 우리 장이 개장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에 또 이런 웃지 못할 얘기도 도는 것 같습니다. 들려온 소식들 국내장에 또 초점 맞춰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마지막 거래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장이 되겠죠. 미국과 중국의 이슈 등이 나쁘지 않았고요. 국내 수급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수급이 조금 유입되다 보니까 어떤 걸 사기 위해서 무언가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나름 모두가 웃었죠. 저 PBR 쪽, 자동차나 금융 쪽도 추가 상승을 이어갔고요. 고 PBR 종목군, 반도체, AI 쪽, 또 2차 전지 쪽이 함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지막 거래일은 양지수 모두 다 상승이었죠. 코스닥 쪽이 특히나 탄력이 더 좋았는데 당연히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이 강하다 보니까 관련한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상승도가 좋았습니다. 또 밸류 프로그램 코스닥까지 확장한다라는 시장적 측면의 기대감도 자극이 됐었고요. 그날 여러 뉴스가 있었죠. 반도체와 2차 전지, 로봇 관련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로봇은 단독 뉴스였으나 레온보 측에서 전달된 바가 없다라는 공시를 내놓으면서 고점 대비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상한가 부근까지 갔던 종목들도 상승분을 꽤 많이 줄여서 상승 마감을 하긴 했으나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쪽은 LG화학과 GM의 뉴스가 화두였는데 오히려 LG화학은 1% 상승에 그쳤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엔캠의 추가 시세가 더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이슈가 됐던 건 반도체 쪽이었죠. SK하이닉스와 TSMC AI 동맹 관련한 뉴스가 있었고 HBM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ARM의 실적 이슈 등이 맞물렸고요. 한미 반도체가 이날 상한가 들어가주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시세를 멱살잡이 해줬습니다. 이날은 일본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최근에 들려오고 있는 뉴스들이 다수가 반도체 쪽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SK하이닉스와 TSMC의 동맹 뉴스, ARM 홀딩스의 호실적, 그리고 엔비디아, IB 측에서 목표가를 계속 올려잡는 소식, HBM의 가격 상승. 이런 뉴스가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한동안 많이 빠졌던 AI 반도체 쪽 종목들로 관심을 이동시켰습니다. 이날은 한미반도체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HPSP 11%, 디자인하우스 쪽의 에이징랜드 12% 급등 흐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던 하루였죠. 다시 HBM 쪽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HBM 반도체는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기판 위에 인터포저, 인터포저 위에 이렇게 HBM 이 적층으로 쌓이는 구조인데요. 이 적층 반도체 사이사이 수천 개의 구멍이 뚫립니다. 이 TSV 기술로 결국 데이터가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 TSV 기술 이후에 기판과 칩을 붙이는 과정이 본딩이고요. TC 본더 기술 장비를 만들어내는 업체가 바로 한미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GPU와 HBM 그리고 이 TC 본더까지 해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삼각편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인식이 퍼져나갔고요. 마침 한미 반도체가 4사주 200억 소각 이슈를 그 전날 전하면서 이 뉴스 등이 잘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주가 급등이 나타났죠. 오르고 나니 여러 가지 해석 등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결국 반도체 제조사들은 지금부터는 수율 경쟁을 해야 되고 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기존에 좀 검증이 된 업체 위주로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레퍼런스 체크가 확실하게 들어갈 것이고 결국 한미 반도체가 거기에 우위에 있을 거다. 시장의 시각은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강세가 나타났죠. 앞서도 보셨겠지만 결국에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GPU와 HBM은 테마가 아니라 반도체의 본질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죠. GPU 칩과 HBM 칩을 합쳐서 하나의 칩처럼 연결해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칩을 포장하는 패키징입니다. HBM 반도체 얘기 나올 때마다 첨단 패키징 이렇게 같이 따라붙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AI가 잘 구동되려면 많은 반도체 등이 필요하고요. 각기 다른 반도체를 잘 연결해서 하나의 반도체로 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첨단 패키징입니다. 첨단 패키징의 각 공정별 종목들을 본다면 앞서 칩과 기판을 붙이는 쪽에서 한미 반도체 그리고 칩을 잘 잘라서 이렇게 적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르는 과정에서는 다이싱 쪽 이오테크닉스가 장비주로 꼽히고 있고요. 전극을 돌리는 쪽에서 리플로우 장비 그리고 PCB 마지막 테스트나 전극이 잘 돌아가는지 회로 검증하는 쪽에서도 하나마이크론 이런 오삿 업체들까지 같이 거론이 됩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하나의 이슈로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고요. 때마침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지난 연말부터 반도체 사이클이 순환했던 이유가 바로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HBM 밸류체인으로 시장이 조금 한동안은 주춤했던 HBM 쪽을 좀 주목하게 된다면 HBM 밸류체인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으로는 이렇게 생산사 나눠볼 수 있을 거고요. IP 쪽에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ARM 이슈도 그렇고 IP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쪽도 시장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쪽, 부품 쪽, 후공정 쪽 나눠봤는데요. 제조업체들이 수율을 중요시 여기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수율 싸움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검사 이런 쪽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도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들 주가 흐름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검사 장비 쪽으로 추려본다면 고영, 파크 시스템스, 넥스틴 혹은 이렇게 검사하고 테스트하는 쪽에서는 계속 테스트 부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소켓 쪽으로 보신다면 리노공업과 ISC, TSE 등을 꼽아 넣을 수가 있겠죠. 어느 쪽에 내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서 각 공정이나 혹은 과정별로 종목 선택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연휴에 반도체 뉴스가 계속해서 더해졌습니다. 앞서 혜은 앵커도 전해주셨습니다만 ARM이 말 그대로 폭등을 기록했죠. 50% 정도 오르고 또 추가 30%를 오늘 새벽 마감 기준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IP 기업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IP, 설계 일정 부분 등을 로열티를 받고 파는 업체인 거죠. IP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 종류가 다양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반도체 종류가 왜 다양해질까요? AI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빅테크들 본인의 맞춤한 반도체를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그것은 결국 IP, 디자인하우스, 테스트, 팹리스 이런 업체들까지 같이 주가 상승을 끌고 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이슈 등이 켜켜이 쌓이면서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도 디자인하우스 종목들, 에이징랜드, 카운칩스 이런 종목들이 더 강세 흐름을 보였던 이유기도 하겠죠. ARM에서도 우리는 반도체 쪽, 밸류체인 어느 쪽을 봐야 될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뉴스로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는 뉴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샘 알트먼이 최대 9,100조 모금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자체 AI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이다라는 거고요. 뭐 어찌 될지는 모릅니다. 이것이 잘 가다가 엎어질 수도 있고 돈을 그만큼 못 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뉴스가 나온 것만으로도 일단 시장은 굉장히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라는 보도를 같이 넣었는데요. 주의하시면서 참고를 해보시죠. TSMC의 수년 안에 10여 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원한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또한 IP 업체들의 주가나 혹은 반도체 장비사들의 주가를 자극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시장은 돌고 돕니다. AI 처음 나왔을 때는 챗 GPT, GPU, HBM 이렇게 됐다가 거기서 추가적인 테마가 파생이 되죠. 온디바이스 AI, CXL 이쪽으로 가면서 NPU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 ARM 실적에서도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새로운 V9에 대한 매출이 늘었고 이것은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 NPU 쪽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GPU, HBM, NPU, 온디바이스 AI, CXL 뉴스까지 시장은 추가된 거죠. CXL 뉴스로는 이것도 하나 보이더라고요. 세계적 반도체 학회가 곧 열리게 될 겁니다. 여기서 삼성 측에서 HBM과 CXL 관련한 발표를 꺼내 놓을 것인데 여기서 CXL로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이런 기대감 시장에서 언급됩니다. CXL 쪽 종목으로 본다면 뭐 엑시콘 그리고 아까 봤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등등의 종목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겠죠. 너무나 많은 뉴스가 나와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반도체 무한 루프의 느낌인데요. 오픈 AI와 ARM 뉴스로 본다면 HBM, IP,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테스트, NPU까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오픈 AI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이것이 2025년대는 지금보다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또 AI 소프트웨어를 자극할 수 있는 뉴스가 되겠죠. 어느 쪽 뉴스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이 좀 더 시세를 몰아줄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개장 이후에 저희와 같이 추적하시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로는 시장 측면의 뉴스는 IMF 총재가 세계경제 영착륙 매우 확신한다. 금리 인하 곧 될 거다. 이런 코멘트 내놓은 점 나쁘지 않은 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뉴스였죠. MSCI 분기 리뷰 최종 편입 편출 종목이 결정이 됐습니다. 편입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에코프로 머티와 한진칼이고요. 편출 종목으로는 FNF, 호텔신라,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펄어비스, JYP엔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유자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모건 스탠리가 도요타에 사과한다라는 보고서 제목을 내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하이브리드 종말을 예측했는데 우리가 틀렸다. 지금 하이브리드가 핵심 기술임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최근에 하이브리드 업체들 주가도 좋았었고 현대차, 기아는 관련한 모델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 그리고 코리아 FT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시장에서 그냥 거론이 됐던 업체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테마단의 뉴스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만간 합의 도달한다라는 뉴스, 재건 쪽 이슈고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배터리 공장 말레이시아에서 방문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전고체 혹은 장비 쪽에 모멘텀이 될까 해서 체크해봤습니다. 그리고 국제 면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면화 가격이 상승하면 방직주들이 1차적 움직임, 그리고 대체재로 화학섬유 쪽으로 수요가 이동한다라고들 하죠. 그냥 공식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화학섬유 쪽에서는 카프로, 효성, TNC 등을 체크해뒀는데 그냥 이런 이슈가 있다 정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뉴스가 나왔어요. 이것이 오늘 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저희 시간 함께하면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잠사였습니다.